끊어지거나 이게 이제 좀 더 키울 수 있네. 잘 안 들리고 하면 즉시 이야기해 주면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두 개 벡터에 대한 그램 슈미트 오소거널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두 벡터가 있을 때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U1과 U2가 있을 때 U1을 어떤 U1 베이스로 해서 두 개의 오소고널한 베이시스로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같은 방향에 있는 U1 벡터를 그대로 이제 V1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U가 있으면 U가 U1, U2 뭐 여러 개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벡터가 있고, 이것을 이제 V라는 벡터로 바꿉니다. 이제 이렇게 바뀔 때는 각각이 서로 오소고널한 그러한 특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V1부터 V2, Vn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바꾸어서 얘를 노멀라이즈 시킵니다. 그래서 크기가 1이 되는 걸로, 그래서 오메가는 V의 놈으로 나눠주는, 자, 그렇게 해서 W1에서부터 WN,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그램 슈미트 오소거널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뀔 때 기준점을 우리는 맨 처음에 걸 이제 기준으로 잡죠. 이것은 이제 V1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W로 바뀔 때는 이 V1을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죠. 그래서 앞에서 U1은 우리가 이제 1, 2, 3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V1으로 바뀌고, V1으로 바뀔 때 1, 2, 3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하면 W1은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9분의 1, 크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4, 루트 14분의 1, 1, 2,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지금 벡터가 두 개죠. 자, 두 번째 벡터는 여기 있네. 자, 두 번째 벡터는 3, 4, 1이었습니다. 3, 4, 1. 그래서 두 번째 벡터에 우리가 U2가 3, 4,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U2가 있을 때 U2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오소고널한 U1 벡터는 우리가 찾았습니다. 이제 V1을 여기서 그대로 찾았고, 이거에 직교되는 우리가 V2를 찾아야 되죠. 자, V2는 어떻게 찾았냐면 U2를 프로젝션 시킨 이 벡터에다가 U2 빼기 프로젝션 하면 이게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U2 3, 4, 1 빼기, 자, 이 프로젝션은 어떻게 하느냐, 인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정의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인은 V1, 앞에서 V1을 우리가 구했죠. 1, 2, 3. 자, V1에 대한 인너 프로덕트, 그 다음에 분자에는 U2와 V1과의 인너 프로덕트. 그러면 이제 3, 4, 1과 그 다음에 1, 2, 3을 이제 인너 프로덕트 하면 되겠죠. 자, V1의 인너 프로덕트는 1, 2, 3.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모는 앞에서 계산하면 우리가 14였습니다. 14분의 이 계산하면 3 더하기 8 더하기 3 해서 이거 14가 되죠. 그래서 빼기, 그 다음에 V1에 대한 벡터가 됐습니다. 1, 2, 3 이렇게 되죠. 빼고 나면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V2입니다. V1은 1, 2, 3. 자, V2는 2,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걸 노멀라이즈, 단위 크기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루트 14분의 W1으로 바뀌고, W2는 요거를 제곱 4 더하기 4 더하기 4
루트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2 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잘 풀었던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두 개짜리가 이제 오소고날라이제이션을 했었죠. 그래서 U1을 그대로 V1으로 두고 그다음 새로운 U2에 대해서 V2를 구합니다. 앞에서 구한 방식대로. 자, 그렇게 구한 다음에 새로운 U3가 있을 때는 두 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벡터, 자, 두 개가 합쳐지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V1에 대한 우리 프로젝션 했는 부분 더하기 V2에 대해서 프로젝션 했는 부분 두 개 합쳐서 이제 이 부분을 U3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가 바로 X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X 벡터에서 U3에서 빼고 나면 V3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차원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는데 프로젝션 하는 게 이제 U3가 각 축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 하니까 항상 V1은 U3에 대한 거, 그 다음에 U3가 V2에 대해서 프로젝션 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빼주면 우리가 쉽게 결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한 설명. 예. 맞추면 10점. 그 다음에 벡터가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맞추면 5점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퀴즈 점수 해서 전체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네, 또 뭐 질문이 있습니까? 벡터를 두 개는 적고 하나 적으면 그럼 5점이 되죠. 10점 만점에 5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자,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벡터에 대한 정의와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 다음 프로젝션을 했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하는 방법, 오소고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GS 그람-슈미트.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8장은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과정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여러분들이 안 배운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학생도 몇몇 있지만 전체적으로 벡터도 배웠지만 지금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르겠죠. 연산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매트릭스의 몇 가지 정의와 특징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디터미넌트도 있고 뭐 랭크라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랭크 개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풀려고 하냐면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여러 군데서 이제 공학적인 문제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데도 미분 연립 방정식으로 해서 이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x1 닷은 이제 fx1과 x2 뭐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x2가 마찬가지 또 미분 방정식으로 f1이고 f2의 x1, x2 이와 같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 서로 이제 연립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차 미분 방정식은 풀이하는 해법이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와 매트릭스를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고차원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1차 미방을 n개를 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이제 문제는 이제 벡터로 해서 멀티 디멘전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트릭스 개념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개념을 알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터미넌트라든지 랭크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고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함수나 수의 배열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를 여러 개 배열해서 다루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러한 배열을 행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함수도 행렬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f1x, f2x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어떤 함수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서 켈리라는 사람이 창안해서 쭉 이제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학부에. 그래서 수를 다루는데 이제 선형 벡터와 매트릭스를 주로 다루는 이제 그런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쪽에 AI를 공부하려면 선형대수는 필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n이라는 것은 n개의 순서상을 리얼 밸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1에서부터 xn까지를 순서상을 나타내고 벡터로 표현할 때는 컴마 없이 이제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수의 배열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로 특수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행렬은 수의 배열이 직각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A11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된 부분을 이제 행이라고 합니다. 행 여기 행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된 부분을 칼럼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 그 부분을 우리는 칼럼 열이라고 합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행열이라고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이제 있는 값을 우리는 엔트리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먼트. 그리고 이 행열의 크기는 행의 개수 m개죠. 자, m개고 그다음 열의 개수는 n개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m by n. 자, 이와 같이 행열의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가지고 행렬을 표시를 합니다. 자, m과 n이 서로 같게 되면 이제 숫자가 같으면 우리는 정방 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과 열이 하나가 있으면 원 바이 원 이제 상수 또는 이건 스칼라죠. 스칼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 함수 또는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원 바이 원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행이 2개 있죠. 그 다음에 칼럼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2 바이 3 행렬. 자, 이와 같은 B 매트릭스는 하나, 둘, 셋, 4개, 4 바이 4 정방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은 대문자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대문자로 표현된 것은 행렬로 표시하고 이제 여기 좀 찌그러졌는데 위에 이제 대문자로 이제 짙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나 틸다 뭐 이런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번째 행과 j번째 원소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행렬의 원소 aij 이와 같이 하면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행렬을 일반적으로 ij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aij 원소를 가지고 n by n 행렬이다. 자, 디멘전을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와 같이 쓰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고 쓰기도 하고 aij의 n by n 자,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히 행과 열이 같은 부분을 대각 행렬 해서 다이고널 엔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행과 열이 같은 것을 우리는 다이고널 엔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각 원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각 원소는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각 행렬은 행과 열이 같을 때만 나옵니다. 뭐 다를 때는 대각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n by n 행렬에 대해서 우리는 다이고널 엔트리가 있다. 자, 그다음에 칼럼과 그다음에 로 벡터의 개념입니다. 자, 칼럼은 이렇게 이제 세로로 세워 있는 이런 배열을 우리는 칼럼 벡터, 열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누워 있는 것, 디멘전은 어떻게 되냐면 n by 1이 되겠죠. 그리고 1 by n 한 개의 그다음에 n 개의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 이거를 이제 로 벡터, 행렬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행렬이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 자, A와 B 행렬이 같다는 얘기는 모든 엔트리가 같아야지만 행렬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멘전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값도 다 같아야지 행렬이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된 거는 행렬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이제 원소가 이거는 칼럼이 한 개 더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죠. 그리고 원소가 디멘전이 같더라도 원소가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뀌거나 한 것도 서로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연산, 이제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덧셈은 모든 원소의 각각 위치에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하기를 하면 A, B가 같은 디멘전을 가져야지만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면 이 연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더하라 하면 각각의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더해서 결과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B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 자, 곱셈은 어떤 행렬의 K 상수를 곱하게 되면 모든 원소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n by n에 모든 원소가 적용되는, 자, 그래서 좀 찌그러졌는데 다음과 같은 행렬에 5를 곱하게 되면 모든 엘리멘트에 5가 곱해져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차는 벡터를 우리가 정의할 때 마이너스 벡터에다가 더한 그런 형태로 보였죠. 마찬가지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모든 엘리멘트의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덧셈은 모든 엘리멘트의 합을 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행렬의 차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라는 것은 각 모든 엘리멘트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그런 정의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 자, 행렬을 우리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우리가 앞뒤를 바꾸더라도 이제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죠. 자, 그다음에 결합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겠죠. 마찬가지 곱셈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곱셈에서 1을 곱한 것은 원래 자기 자신이 되고, 자, 합을 구한 다음에 K를 곱한 거나 각각 K1을 곱하고 더해도 같은 결과를 해서 분배 법칙도 이와 같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행렬의 곱이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정의를 해서 연산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AB 매트릭스가 A의 매트릭스 디멘전은 M by P입니다. 그래서 M by 그다음에 P. 그다음 B 행렬의 크기는 이제 P by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곱셈을 할 수 있으려면 여기의 뒷부분하고 B 행렬의 앞부분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겠죠. 자, 같게 되면 최종 결과는 M by N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곱할 때 어떻게 곱하느냐? 자, 각각의 로, 앞에서는 이제 로 벡터를 가지고 뒤에 부분은 칼럼 벡터를 우리가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고 더하기를 반복해서 연산을 취하면 첫 번째 항의 값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첫 번째 행렬의 요 행렬의 값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세 개라 그러면 A11, A12, A13부터 A21, A22, A23
A31, A32, A33.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첫 번째 결과는 첫 번째 로와 첫 번째 칼럼을 연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멘트는 첫 번째 로와 두 번째 칼럼을 가지고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 이와 같이 행렬을 연산을 하면 모든 연산이 다음과 같이 중간에 K가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연산을 곱하기 하고 모두 더해주면 개수는 이제 P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최종 결과는 n/n의 행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A, B 두 개 행렬을 곱하시오 하면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칼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칼럼 해서 각각 첫 번째 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두 번째 로와 첫 번째, 두 번째 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연산을 해서 우리가 최종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매트릭스도 3/2, 그 다음에 B는 2/2, 그래서 최종 3/2의 행렬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B하고 A하고 순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이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함부로 매트릭스 연산은 순서를 바꾸면 이제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자, 크기 자체도 맞지 않겠죠. 이걸 서로 순서를 바꾸게 되면 2/2와 3/2 해서 여기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n/n 행렬과 n/1 벡터가 연산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는 당연히 이제 n/1의 열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예,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까? 예. 자, 곱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A, B 두 개의 곱은 첫 번째 앞에 거는 로 벡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칼럼 벡터를 서로 곱하고 그래서 4 곱하기 9 더하기 7 곱하기 6 해서 첫 번째 A11이 결정이 되고, 자, A12는 첫 번째 로와 두 번째 칼럼 해서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 7 곱하기 8. 자, 각각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렬의 곱은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행렬 대신에 뒤에 부분은 벡터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2/2 행렬과 2/1 벡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1이 되겠죠. 이와 같이.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행렬이 보면 이런 칼럼 벡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칼럼 벡터가 합쳐진 하나는 x1을 곱하고 하나는 x2를 곱해서 두 개 더한 그런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게 위에서 보면 첫 번째 게 보면 마이너스 4x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4x1 2x2, 자, 밑에는 3x1 8x2. 자, 이와 같이 돼서 x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x1이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4 3 그 다음에 2 8 해서 행렬에 보면 첫 번째 칼럼과 두 번째 칼럼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란 것은 벡터가 곱해졌을 때는 칼럼 벡터의 조합이다. 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나요? 자, 어떤 행렬이 있으면 칼럼 벡터의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어소시에이트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순서를 이제 A, B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B, C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자, 분배 법칙은 이제 마찬가지 이 곱셈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렬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습니다. 전치 행렬, 한국말로 전치 행렬인데, 자,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A 두 개 2x2를 한번 보겠습니다. A11, A12, A가
A21, A22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row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컬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에 A 트랜스포즈를 취하시오 그러면 행과 열을 바꾸는 겁니다. 그냥 전치는. 자 A11은 바꾸더라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A21이 되겠죠. 그래서 A21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가 이제 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2 그 다음에 22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자 전체 행렬을 구하시오 하면 이제 첫 번째 게 만약에 2x3가 되면 지금 전체 행렬을 구하면 3x2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트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매트랩이 여러분 쭉 써왔는데 이게 이제 행렬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지금 하면은 대각선 대갈로를 해주면 행렬이 정의가 됩니다. 9, 0, 4. 그 다음 거는 세미콜론을 치면 됩니다. 3, 7, 5.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트랜스포즈는 A 해서 여기 따옴표 있죠. 엔터 바로 왼쪽에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행렬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그 자기 자리 그대로 오고 자 1x2는 2x1 자리에 가죠. 그 다음에 1x3는 3x1의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x2죠. 그 다음에 2x1이죠. 2x1이니까 1x2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2 그래서 2x2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2x1이죠. 2x1에 있는 부분은 2x3죠. 2x3에 있는 거는 3x2 자리로 이렇게 가서 디멘전이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정방 행렬 같은 경우 다이고날은 그대로 가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서로 자리를 바뀌게 되겠죠. 요하고 서로 자리가 바뀌고 여기도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전체 행렬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 1x2 행렬 같은 경우는 2x1으로 칼럼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식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변형을 할 때 트랜스포즈가 사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즈의 특징이 있는데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를 매트릭스를 두 개 더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하는 것은 각각을 트랜스포즈해서 합해도 되겠죠. 자, 곱은 좀 특별합니다. 자, AB의 트랜스포즈는 자, 예를 들어서 2x3과 3x2가 곱한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자, 이것을 이제 A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트랜스포즈하고 B 트랜스포즈 이렇게 된다. 자, T 또는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자, A 트랜스포즈 3x2가 되겠죠. 그리고 B 트랜스포즈 2x3입니다. 자, 그렇게 해버리면 두 개가 같아지지만 3x3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2x2 행렬의 결과가 나와야 되죠. 트랜스포즈 하더라도.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개의 트랜스포즈는 앞에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B의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A 트랜스포즈를 해주는 자, 요거를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행렬의 곱의 트랜스포즈는 순서가 바뀐다. 자, 스칼라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의 트랜스포즈는 각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세 개의 곱의 트랜스포즈는 자, 순서를 해보면 되죠. AB의 요 정의대로하면 AB의 트랜스포즈와 C의 트랜스포즈로 두 개 바뀌겠죠. 요거 하나를 묶으면 자, 앞에 정의대로 순서가 바뀐다 했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순서가 바뀌니까 B 트랜스포즈하고 A의 트랜스포즈에서 순서는 C, B, A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는 형태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행렬이 있습니다. 영행렬이라고 하고
모든 원소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영행열이라 합니다. 디멘전이 굳이 정방행열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행열이 있습니다. 벡터 중에 영행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2x2 영행열, 그 다음에 3x2의 영행열. 자, 모든 원소가 0이면 영행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크기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영행열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빼면은 이제 영행열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각행열, 대각 원소 위에 부분의 모든 원소가 0이 된 것을 우리는 lower triangular matrix. 그래서 아래쪽에 삼각형이 채워지고 위에는 0이 되는 이것을 이제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대각행열 위쪽에서 있고 아래쪽에 모든 값이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특별한 행렬에 대해서는 특징은 이후에 determinant를 구할 때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요거를 우리는 lower triangular, 위에 있는 것을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 원소만 있는 것을 우리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각행렬이 있으면, 자, 이와 같이 원소가 모두 같게 되면 이제 곱의 원칙에서 O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이제 모두 곱해지는 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렬을 우리는 스칼라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소, 대각의 원소가 1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A 매트릭스의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 나오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기호로는 I로 표현하기도 하고 E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곱하기 A 하면 A가 되고 또는 뭐 E로 표현해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0, 0, 1 A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같아지겠죠. 1, 2, 3, 4 해보면 첫 번째 원소 1,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2,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해보면 3, 네 번째 원소 4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행렬이 A와 A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이 서로 같게 되는 것. 어떨 때 이제 서로 같게 되겠습니까? 자, 정방 행렬이면서 이렇게 되려면 정방 행렬이어야 되겠죠. M과 M by N에서 M과 N이 같아야지 이게 같다는 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정방 행렬이면서 자, 위아래로 바뀌는 이 원소들이 서로 이제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게 되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시메트릭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시메트릭 매트릭스 대칭 행렬. 자, 행렬이 0보다 크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행렬이 0보다 크다. 지금 이걸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통 0보다 크다 작다는 스칼라가 뭐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스칼라 값이 돼야지 0보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행렬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못합니다. 모든 원소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나중에 요거를 정의를 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의의 벡터를 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제 스칼라 값이 나오죠.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되는 그런 행렬을 우리는 0보다 크다 합니다. 자,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 A 행렬 자체가 이와 같이 전치 행렬이 같아야 됩니다. 즉 A는 A 트랜스포저가 같은.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0보다 크다 작다를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합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양한 연산이나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치 행렬 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뭔지 거기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을 우리가 M 매트릭스를 M by N의 행렬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 두 개 더한 것은 이제 M by N의 원소가 되겠죠. 곱한 것도 마찬가지 M by N의 원소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자, 행렬도 벡터 공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덧셈과 그 다음에 곱셈에 있어서 닫힘에 있습니다. 그럼 모든 엘리멘트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그 원소들이 우리가 정의한 실수 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이 우리가 벡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행렬이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가. 자, 지금은 연립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선형 방정식, 이제 x와 y가 이제 변수고, 그 다음에 ab가 파라메타입니다. abc가. 자, 요거를 확장하면 이와 같이 이제 n 개의 선형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고, 자, 요게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있을 때, 뭐 2차원으로 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뭐 교점을 찾는다든지 해를 찾는 게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이 각각의 우리가 x1에서부터 n 개의 변수로 만들어지는 식,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m 개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m 개의 조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제 x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나타내면 x1에서부터 x의 n 개를 우리는 찾아야 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수. 자, 그래서 요 개수가 이제 n 개죠. m by 1. 그래서 조건이 m 개가 있고 찾아야 할 변수는 n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수항이 0이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걸 얘기합니다. 자, 모든 항이 0이 되면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동차 방정식이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정의할 때 마찬가지 많이 살펴봤었죠. 오른쪽에 있는 항, y의 두번 미분 y 미분 cy는 gx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0이면 호모지니스, 그 다음에 0이 아니면 넌 호모지니스라 했죠. 마찬가지 연립 방정식에도 이걸 확장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0이면 호모지니스, 이제 요건 0이 아니면 넌 호모지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의 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연립해서 이제 풀고 나면 이제 x1, x2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해보고 첫 번째 식에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도 만족하면 이제 이게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이걸 조건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많으면 까다로워집니다. 만족하기가. 그리고 변수는 찾아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여러 가지 해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inconsist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있는 경우를 consistent라고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요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교점이 존재하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consistent. 자, 요거는 지금 파란색으로만 보이는데 두 개가 이제 겹친 겁니다. 완전히. 그때도 마찬가지 consistent. 이제 무한 개의 해가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inconsistent입니다. 해가 없는 경우죠. 두 개가 겹치는 게 없는 경우. inconsist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에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러한 교점, 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한 개의 교점이 있고, 무한히 많을 때는 직선이 일치할 때, 해가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평행할 때 해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consistent가 뭐냐? 해가 있다. 그 다음에 inconsistent는 해가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차원으로 넘어오면,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평면이 합쳐지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이건 컨시스턴트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요거 같은 경우 세 개 평면이 있는데 겹쳐져 있지만 공통적으로 세 개가 다 만족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컨시스턴트입니다. 겹치는 건 있지만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개 평면을 가지고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컨시스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개 있을 때 평면이 하나의 공통적인 게 무한히 있죠. 이거를 컨시스턴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형태의 세 개 평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시스턴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개 평면이 나란히 평행할 때 이거는 인컨시스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직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직선이 다음에 방정식을 해가 된다는 것은 이건 평면이죠. 그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겹쳐져서 이제 만나는 직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각각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해가 됨을 증명하는 문제니까 그대로 이제 x1, 2, 3 대신에 매개 변수 t에 대한 식을 다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조건에 넣어보고 두 번째 넣어보니까 해가 되는 걸 만족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가 여러 개 존재하죠. 그래서 직선에 여러 개의 해를 찾을 수가 있고 두 평면이 만나는 직선에서 이와 같은 매개 방정식 직선의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의 이제 기본적인 연산, elementary operation이라 합니다. 자,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는 자, R은 row입니다. R은 row.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하면은 I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I 번째 조건. 자, 여기에 C를 곱했죠. 그럼 조건에서 C를 곱한 겁니다. 즉 예를 들면 x 더하기 y는 3 뭐 이렇게 따면 이 조건에서 3을 곱한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ij라 하면 이걸 위치를 바꿉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뭐 2x 더하기 4y는 1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추가로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ij 하면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순서를 바꾼 거죠. 순서를 바꾸더라도 이제 우리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I 번째 C를 곱하고 그 다음에 J 번째 얘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이제 서로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0이 아닌 상수 C를 곱해서 J 번째 방정식에 더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더하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조건에서 C를 곱하고 두 개를 열을 바꾸고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더하는 자, 이런 연산이 elementary operatio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자, 돼 있으면 elementary operatio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식에서 주어진 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1, 2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순서를 바꾸는 거였죠. 자, 바꾸고 나면 첫 번째, 두 번째 게 첫 번째로 가고 자, 두 번째 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은 우리가 x1을 소거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요 x1을 소거를 하느냐.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주면 요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R1 더하기 R2 해주면 여기가 이제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식에도 마찬가지 요 항을 없애야 되죠.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첫 번째에 마이너스 5를 곱하고 R3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elementary operation 각 식에 다음과 같은 elementary operation을 해서 결과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2를 없애야 되겠죠. x2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자, 요 식을 이제 x2를 1로 만든 다음에 x2를 없애는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면 소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식에서 R2의 2분의 1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요게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R2의 마이너스 2를 자, 곱하면 이제 여기 항을 먼저 없앴네요, 지금.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요 항이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이제 엘리멘트럴 오퍼레이션을 여기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x2를 소거를 하는 거죠. 자, R2에 마이너스 3을 이제 3을 곱한 거죠. 3을 곱하고 더해주면 이제 요 항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식에 요것도 1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11 나누기 2, 11분의 2를 곱하게 되면 이제 x3가 1로 됩니다. 즉, 자, 원래 있는 식에서 자, 앞에 있는 부분의 아래쪽은 모두 이제 0으로 만들고 여기 있는 값들을 다 1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쭉 연산을 합니다. 엘리멘트럴 오퍼레이션으로. 자, 그렇게 연산을 하고 나면 최종 결론은 x3은 5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없앨 수가 있죠, 지금. 자, x3를 없애려면 여기다 2분의 3을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주고 R2와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면 요 식이 요 부분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R3에 4를 곱하고 R1에다가 더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x1, 2, 3의 해를 이제 모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가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한 문자를 소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풀었던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문자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있는 방식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식이 주어졌을 때 변수가 x, y, g고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숫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non homogeneous equation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개가 같은 이러한 조건에서 문자가 이제 x, y, g를 쓰든지 u, v, w를 쓰든지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숫자만 the same과 equal 이걸 모두 빼고 숫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2, 6,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5, 7, 마이너스 4, 9.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을 만든 것을 우리는 augmented 첨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elementary operation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augmented 매트릭스로 만들면 숫자만 이렇게 뽑아내면 이제 조건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는 세 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식도 마찬가지 x2가 지금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0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요거는 자, x3도 0입니다. 그래서 augment 매트릭스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ugment 매트릭스를 가지고 elementary row operation 또는 row redu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취하게 되면 자, 각각의 첫 번째 row에 대해서 c를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더해서 행에다가 적용하는 것. 자, 이것을 두 행렬에서 얻어지는 것은 식은 이제 변함이 없는 조건이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을 없애는 방법 중에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또는 로 에첼런 폼이라 합니다. 에첼런이라는 것은 사다리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있고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은 자, 이 설명은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이 행이 아닌 다음 행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원소는 1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앞에서 우리가 연산을 취했죠.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쭉 풀면서 연산을 취하면 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 1, 1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111이 아니고 나머지 다 0이고 여기만 1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계가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입니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그 다음에 요 밑에 단계가 이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글은 이제 여러분 헷갈리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또는 로 에첼런 폼이라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그먼트된 행렬이 있을 때, 자, 요렇게 표현된 것, 즉 아래쪽은 로 트라이앵글러처럼 표현됐죠. 자, 그리고 위에 했는 식만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1일, 처음에 나오는 게 1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모두 1 또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reduced low echelon form을 살펴보면 이제 1 외에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칼럼을 보면 한 개의 원소만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단계 하기 전에 나타난 그런 폼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만 0이 되고 나머지는 1 또는 0으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인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행과 열을 바꾸거나 행을 곱하기 하고 다음과 같이 곱하기와 더하기 연산을 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자, 다음과 같이 연립 방정식이 있으면 요거를 오그먼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을 하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한다는 거는 맨 끝에 이제 요게 1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1로 바꾸느냐? 자, R12를 먼저 취하죠. 그러면 요 숫자 위치를 바꿨죠. 그래서 1, 2 되고 다 원소가 다 바뀐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이 부분을 없애야 되죠. 어떻게 이 부분을 없애게 되냐면 R1에 마이너스 2배 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없어지려면 R1에 마이너스 5배 해서 더해주면 요거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아랫부분 요거를 1로 만들어야 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 취하면 이제 1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없애야 되죠.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로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냐? 11분의 2 해주면 1, 1, 1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도 다 없애야 되죠. 그거를 이제 추가한 게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로우 에첼론 폼 사다리꼴만 하면 요 식을 대부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3은 5 넣으면은 x2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2와 3을 넣으면 x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어진 식에서 자, R2에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더해주면 이제 여기 항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항은 어떻게 없습니까? R3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항 일단 먼저 없애죠. 자, 여기에 R3에 마이너스 2분의 3 해주고 더해주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모든 행에 1로만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x3는 5, 그 다음 x2는 마이너스 3, x1은 10. 자, 이렇게 우리가 reduced low echelon form으로 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을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하면 먼저 augment the matrix를 구하고, 자, row operation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row oper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operation. 자, 그래서 각각의 여기 첫 번째부터 소거를 시키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두 개의 식이 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11분의 1로 해서 1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을 이제 소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까지 소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해가 되면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소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X3는 지금 보면은 모든 식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X3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니까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원래 조건은 세 개였는데, 자, 세 번째 조건이 없었다는 얘기는 두 개 중에 한 개는 선형 종속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X3가 지금 보면 임의의 매개 변수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세 개의 평면이 있습니다. 세 개의 평면이 우리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두 개의 평면은 지금 평행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개가 지금 직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x3를 t로 나타내면 x2를 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 x2, x3를 t로 나타내고,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x3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까다로우면 해가 없을 확률이 많겠죠. 자, x1과 x2가 조건이 있는데 세 개 다 만족해야 되는, 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자,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소구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x3가 있는데 이거 다 곱하면 0이죠. 0은 16.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0이 16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게 되면 우리가 로 오퍼레이션을 취해 보면 해가 없는 경우, 조건이 많다고 해서 해가 무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조건이 많아도 많을 수가 점점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로 오퍼레이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들 전자회로 나중에 회로 이론을 배우게 되면, 자, 이러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두 개의 이 법칙을 이용합니다. 한 점에서 흐르는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 즉 I1이 흘러 들어가면 I2, I3로 이제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I1은 I2 더하기 I3.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루프 법칙은 뭐냐면, 한 루프에서의 전압 강하는 항상 출발점에서 오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E1 증가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 강하 마이너스 이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했으니까 I1, R1. 그 다음에 여기는 I2가 흐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I2, R2. 전압 강하의 합은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루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면 전압이 이제 R2에서 전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I2에 R2.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 강하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안 됐습니다.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I3에 R3 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이 생기게 되겠죠. 자, 따라오고 있나요? 수업 끝나려면 멀었지 않나요? 우리가 3시에 시작했으니까 15분에 끝나는 것 같은데.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 개의 연립 방정식, 변수가 세 개고 조건이 세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E가 되고, 자,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우리가 I1, I2, I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각각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이 얻어졌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면은, 자,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나면 이제 다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I3, I2, I1 해서 최종 흐르는 전류를 찾을 수가 있고, 자, 흐르는 전류를 알면은 여기에 각각 걸리는 양단간의 전압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로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다시 배우는데 이러한 형태를 잘 풀면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호모지니스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스 시스템은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다 0이 되는 것을 호모지니스라 했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답은 뭐냐면 x1에서 xn이 모두 0일 때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해가 된다 해서 트리비얼 솔루션이 항상 존재합니다.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은 이거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a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자, 매트릭스 곱하기 x가 0이면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트리비얼 솔루션, 아주 쉬운 해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변수가 0이 아닌 해, 자, 0이 아니었는데도 여기 넣으면 이퀄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non-trivial solution이라 합니다. 자명하지 않아. 그거는 이걸 풀어야지만 우리가 이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homogeneous 시스템은 자,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trivial solution만 갖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non-trivial solution을 가집니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거나 이제 non-trivial 무수히 많은 non-trivial 솔루션과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은 걸 가지게 됩니다. 자, non-trivial 솔루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자, 방정식 m 조건입니다. 조건이 m개고 미지수가 n개면 자, 방정식이 미지수 개수보다 작으면 조건이 덜 까다롭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non-homogeneous는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즉 행렬을 구할 때 이 로가 이제 m by n이 되겠고 이제 m이 훨씬 작다는 거죠. n이 크고 그러면 이 변수 적용이 훨씬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고 조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non-trivial 솔루션이 가지는데 무한히 많은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겠죠. 그래서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해서 row 오퍼레이션을 취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x3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t에 대해서 해를 무수히 많이 가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 평면이 겹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평면이 두 개 겹치는. 자, 직선을 구하는 우리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겠습니다. 자, 화학 방정식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학 균형식에 의해서 자, 탄소 개수는 이제 여기 보면 요 분자식에 의해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탄소의 개수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 식에서 요 분자를 x1, x2, x3, x4 자, 이 결과가 나왔다면 자, C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H도 있죠. 그 다음에 O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하는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여기는 두 개, X1이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C가 한 개 있죠. 자, X3. 그 다음에 H에서 보면 H가 6X1, 그 다음에 H가 보면 X4. 이 H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식도 만족해야 되고 O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X2가 두 개, 그 다음에 X3가 두 개, 그 다음에 X4가 한 개. 자,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X1, 2, 3, 4를 찾아야 되는 거죠. 조건은 3개, 문자 4개 해서 우리가 non-trivial 솔루션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예상대로 이제 이와 같이 non-trivial 솔루션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t가 우리가 분자의 개수가 정수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t가 6을 선택을 하면 공통을 해서 2, 7, 4, 6 해서 이와 같은 화학 균형식을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해서 AX는 B 형태로 우리가 앞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찾아야 될 미지의 변수를 이와 같이 X로 두고 거기에 대한 행렬로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숫자의 행렬 형태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를 찾을 때 A와 B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B가 0이 되면 homogeneous equation, 그 다음에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질 때를 우리는 AX는 B 해서 비동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장 매트릭스는 분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파악을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호모지니스 시스템의 특징은 자 AX는 AX는 제로, B가 0이 되는 경우가 호모지니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X1이 해가 되면 C의 X1도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X1과 X2가 해가 되면 덧셈도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A의 X1 더하기 X2를 해보면 각각 분리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자, X2죠. 자, X1과 X2가 해라 했었기 때문에 요것도 0이 되고 뒤에 것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이제 선형 호모지니스 이퀘이션 같은 경우는 X1과 X2가 해가 되면 이러한 선형 조합의 이 벡터도 항상 해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형 방정식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해가 되면 이제 세 개에 더한 것도 역시 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지수의 수가 자, 더 많은 경우를 이제 제약, 앞에서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거죠. 오버 디터민. 제약 조건이 더 많은 경우, 자, 미지수의 수보다 방정식이 더 적다. 그럼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언더 디터민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왜냐하면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돼 있는 밑으로 길고 그 다음에 세로로 짧은 자,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진 이런 형태의 행렬은 대개 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항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거나 요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산식인데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AX는 제로의 해, 즉 비동차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자, AX는 0을 만족하는 걸 XH라고, 자, 그 다음에 AX는 B를 만족하는 것을 XP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합 또한 이것의 비동차의 해가 됩니다.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 구할 때 같이 이렇게 구했었죠. 왜 그러냐면 두 개의 합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각각 분배 법칙에서 식을 쓰면 자, 이 부분은 이제 XH가 호모지니스의 해가 된다 했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리고 AXP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된다 했기 때문에 B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당연히 B가 됩니다.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 할 때와 똑같이 행렬도 XH와 XP를 가지고 우리가 비동차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요 하는 것 같아서 랭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퀴즈를 얘기를 했는데 퀴즈는 오늘 안 하고 출석을 다시 지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만 바로 체크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출석. 자, 지금 참여 인원이 44명이 되어 있죠. 43명. 정확하게 그보다 넘으면 출석이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자,